이 얘기를 하면 사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와인앤드연입니다. 오늘은요 저랑은 좀 하나도 상관이 없는, 저에게는 하늘이 쓰잘데기가 없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말에 소개팅 가신다고요?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와인 오늘 준비했습니다. 빠밤! 와인 이름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베브클리코 옐로우 라벨이라는 너무너무 유명한 샴페인입니다. 대표적인 NM, 네고시앙 마니필랑, 샴페인 하우스 샴페인 중에 하나고요. NM이라는 거는 포도를 이렇게 재배하고 기르는 사람한테서 여기저기서 사들여서 샴페인을 만드는 대형 어떤 메종, 대형 샴페인 하우스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 개념으로는 RM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포도 재배부터 샴페인 양조 그리고 판매까지 혼자 직접 하는 거예요, 이 생산자가. 비교적 소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베브클리코는 NM인데요. 너무 유명하고 아마도 드셔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뭐야 시시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주변 분들 중에서는 와리니 일지라도 아니면 와인 마스터급으로 와인을 많이 드신 분들일지라도 이 샴페인에 대해서 크게 호불호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이 맛에 대해서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샴페인이 뭘까요? 그냥 스파클링, 버블이 들어있는 와인을 이제 샴페인이라고 많이들 부르시고 그러셔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 이제 와인 채널이니까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프랑스 쌍파뉴 지방에서 엄격한 공정을 거친 그런 샴페인 전통 방식에 따라서 제조된 스파클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그 외 지역에서 난 스파클링 와인들은 크레망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스페인은 까바, 이태리는 프로세코, 미국은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샴페인에게는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샴페인의 발전에 있어서 답을 내려주신 분이다, 이렇게도 좀 정의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페리뇽입니다. 돈페리뇽의 그 페리뇽이 맞고요. 부르고뉴를 비롯해서 프랑스에서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와인을 만들던 지역들이 꽤 있었어요. 부르고뉴가 대표적이고 쌍파뉴도 그 중에 하나인데, 페리뇽도 쌍파뉴 지역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였습니다. 쌍파뉴는 프랑스의 굉장히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워낙 춥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의 속에 있는 효모가요, 겨울에 발효를 다 끝마치지 않은 채로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발효가 다 끝났는지 얼었는지 어쨌는지 이런 걸 사실 구별해낼 만큼의 기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발효가 다 안 된 채로 그냥 병입을 해버리는 거죠. 병 속에서 봄이 되면 얘네가 깨어나요, 효모들이. 겨울잠을 자던 효모들이 다시 이제 녹으면서 바로 2차 발효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샴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2차 발효인데요. 그걸 시작하게 되면서 병 안에서 기포가 생겨서 스파클링 와인이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게 뻥뻥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기포가 그 안에서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스파클링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와인만을 마시기도 했고, 또 자꾸 뻥뻥 깨져버리니까 이건 불량품이다, 어떤 와인의 문제, 결함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을 전환한 최초의 사람, 페리뇽입니다. 딱 맛을 봤어요. 깨진 거 우연히 맛을 봤는데 괜찮은데? 짭짤하기도 한 것이 씁쓸하기도 한 것이 맛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분이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았다, 시각 장애인이었다,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것 역시 썰입니다만 이런 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깨진 그 샴페인에서 맛을 보고는 나는 지금 별을 마시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너무 유명한 거예요. 아주 시적인 표현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샴페인이 상업화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샴페인 발전에 공헌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깨지지 않는 튼튼한 병을 만들었어요. 제일 중요하겠죠, 상품이 되려면. 그냥 보시면 이걸 이렇게 들어봤을 때 더 무겁고 두껍다는 느낌이 들어요, 샴페인 병은. 페리뇽만큼 샴페인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담 클리코입니다. 베브클리코의 클리코 씨인데요.
베브 자체가 불어로 과부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와 클리코라는 남편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혼자 샴페인 하우스를 경영을 이끌어가게 된 거죠. 이름부터 베브 클리코니까 과부의 와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좀 선물이 금기시된다. 괜히 또 선물했다가 뭐 이거 또 스토리 때문에 성공한 여성들이 마시는 와인 뭐 이렇게도 좀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샴페인과 다른 스파클링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오토리시스 향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일부 크레망이나 까바에서도 좀 날 수는 있다고 해요. 공법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 발효를 끝낸 효모 앙금이 병 속에 남습니다. 그 앙금들이 와인과 자꾸 접촉을 하면서 뭐 빵이나 이스트, 브리오슈, 토스트, 비스킷 뭐 이런 풍미들을 내는 걸 오토리시스 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진 좋았어. 이 풍미를 주는 건 좋은데 어쨌든 이 앙금이 있으면 뿌옇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샴페인 어때요? 맑아요, 클리어해요. 이런 샴페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빼낼 것인가, 제거를 할 것인가가 당시에 큰 숙제였는데 마담 클리코가 리들링 테이블이라는 걸 발명해냅니다. 테이블에다가 이제 구멍을 뻥뻥 뚫어요. 샴페인을 거기다 꽂아요. 그래서 수평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막 수일에 걸쳐서 수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샴페인 병 목 쪽으로 그 효모 앙금들이 찌꺼기가 모이게 되고 그 부분만 딱 얼려서 손쉽게 제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 샴페인의 역사, 베브 클리코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베브 클리코 왜 소개팅에 마셔야 하나요? 이런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일단은 딱 마셨을 때, 입에 머금었을 때 너무 상쾌하고 막 짜릿하고 막 너무 청량하고 날아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런 느낌이라면 사실은 그 자리도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함께 했던 사람도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데요. 그 말인즉슨 버블이 굉장히 선명한 샴페인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한 이제 샴페인 하우스의 샴페인이어도 버블이 너무 섬세하면 제 입에는 좀 김 빠진 듯한 맛인데 약간 밍밍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 베브 클리코는 비교적 버블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하게 지속되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풍미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맡았을 때는 사과 향 아주 뚜렷하게 나고 사과, 배, 흰꽃 이런 여리여리한 향들도 나고 뭐 꿀향도 나다가 이제 끝에는 결국은 오토리시스 향들, 브리오슈, 빵 이런 향들도 아주 적절하게 풍미의 밸런스가 아주 좋은 그런 샴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사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고가 샴페인의 대명사와도 같은 크룩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이 샴페인이 꿀이나 미네랄리티 그리고 그 토스트, 빵 이런 향들이 되게 두드러지는,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막 과실과실 상대적으로 이런 거는 조금 뚜렷하지는 않은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크룩이 되게 남성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브 클리코는 이런 풍미들의 밸런스가 착착착착 되게 차곡차곡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최근에 또 가격이 좀 전반적으로 올랐죠. 와인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베브 클리코 옐로우 라벨은 샴페인 중에서는 엔트리급입니다. 그래서 뭐 한 8만 원대 정도? 그래도 사볼 만한 가격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남녀노소 다 마셨을 때 좀 실패하지 않는 맛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오늘 소개팅 가실 때 알아가세요. 네, 베브 클리코 옐로우 라벨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와인앤도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세요. 유부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뭐가 있는지 되게 기념일이. 난 유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뭐 생일이나 챙기면 다행이지 약간 이런데